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 손흥민 선수는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BBC 그리고 해외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경기 토트넘은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 없이 일단 구성을 해왔는데,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트벤, 우더기, 호이비에르, 사르, 클루셉스키, 메디슨, 히샬리송, 그리고 손흥민. 바뀐 자리는 비수마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한 경기 결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의 자리만 좀 바뀐 모습이었고, 그리고 풀럼에는 레노 키퍼라던가 팔리냐, 비니시우스, 윌리안 같이 익숙한 그런 선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이 비는 토트넘을 상대로 좀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가지고 뭔가 마무리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풀럼의 라인업이었고, 이번 경기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감독 중에서 이 최고 승점, 그러니까 EPL의 최고 스타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달려있던 경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BBC에서도 토트넘이 다시 정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지난 A매치 기간에 1위였던 토트넘이 과연 다시 한번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가 시작되면서 토트넘은 바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팀워크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주장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고, 바로 이 경기가 시작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 경기 시작부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디슨에게 공이 흐르면서 전반 1분부터 손흥민이 좋은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 건데, 이 패스 타이밍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상대 키퍼가 발로 간신히 손흥민 선수의 공을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골 하나를 막아내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제 경기를 시작했고, 토트넘 팬들은 와 진짜 아깝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BBC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지금 이 공 근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7분에는 이제 페드로 포로가 거의 페널티킥을 얻어낼 뻔한 장면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박스 바깥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페널티킥이 아니라 프리킥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면에서 메디슨이 살짝 내주고,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왼발로 이렇게 차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근데 역부족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최근에 뭔가 좀 골을 많이 못 넣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걸리는데, 현재 토트넘의 또 공격수 경쟁이 또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빼고 이제 양쪽 윙어들은 좀 위기감을 느낄 때도 됐습니다. 여튼 좀 아쉬운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은 루턴전처럼 뭔가 이렇게 경기 초반에 이렇게 찬스들을 계속 놓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대로 좀 기회를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반 10분에는 이제 풀럼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이 사이드 쪽을 노리는 상대 팀이고, 그리고 이 데코르도바 리드 선수가 이제 이 중간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로메로가 이거를 걷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트넘에게도 슬슬 위험한 장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슬슬 토트넘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11분에는 코너킥에서 이제 헤딩이 있었는데 비카리오가 완벽하게 막아내는 장면도 나왔죠. 비카리오의 선방은 굉장히 좋지만 토트넘이 전반에 확실하게 기세를 잡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세이브다 라고 이제 BBC도 인정을 했습니다. 비카리오가 굉장히 강력하게 공을 쳐내면서 위험으로부터 토트넘을 구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풀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그렇게 내려서지 않았죠. 이 6명의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블럭을 형성하면서 토트넘의 공격 전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토트넘이 좀 답답해질 수도 있겠다 싶은 타이밍인데 슬슬 토트넘이 원하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9분 이제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된 공을 통해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공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중간으로 공을 주고 히샬리송이 슈팅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히샬리송이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살짝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조금씩 토트넘도 이 슈팅 기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반 30분에는 이제 메디슨이 공을 잡아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퍼스트 터치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던 이 수비수의 역방향을 이제 딱 치고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슈팅 타이밍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게 중간으로 가버리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을 찰나 토트넘이 드디어 골을 넣습니다. 35분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골을 넣는데, 시작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키퍼를 압박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쪽으로 압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대쪽으로 압박하게 된다면은 지금 윌리안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이 반대쪽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 공의 전개를 상대방이 웬만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는 거고, 중원으로 패스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미 방향을 지정해가지고 압박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지금
지금 어디로 공이 갈지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 공을 뺏어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공을 받은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를 보죠. 옵사이드는 일단 아니고 이 히샬리송이 완벽하게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찔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놓칠 선수가 아닌데 바로 슈팅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 수비수가 다가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베테랑답게 한 템포 죽이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상대의 균형을 완벽히 무너뜨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이거는 굉장히 유려한 슈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슈팅의 궤적을 그리면서 공이 이 골망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요런 각도, 요런 궤적을 그리면서 골을 넣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슈팅이었고 손흥민 선수의 양발 슈팅 능력이 굉장히 빛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공의 궤적을 보면은 골대 거의 구석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한 손을 번쩍 지켜 올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손흥민 선수 오랜만에 이제 무릎 세리머니를 보여주면서 슬라이딩 세리머니를 보여줬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를 두고 Great finish, 엄청난 마무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엄청난 폼을 자랑하고 있다. 요즘에 폼 미쳤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이 마땅한 리드를 가져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샬리송이 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fantastic strike, 완벽한 컬링 스트라이크를 넣어주면서 환상적인 마무리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리 오닐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를 두고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 선수가 딱 공을 잡았을 때 이거를 무조건 막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골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궤적으로 최대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비가 너무 얇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절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 타이밍을 이용하면서 결국 손흥민이 완전히 오픈 찬스를 갖게 해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공이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다. 바로 이 골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찬스를 잡았을 때는 놓치지 않는다 라고 강조한 게리 오닐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이 가장 섹시한 이 컬링샷을 보여줬다, 이 휘어 들어가는 슈팅을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발 어느 쪽으로도 이제 채찍처럼 공을 찰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섹시한 코멘트였고 그리고 히샬리송 너무 패스를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기 좋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어시스트를 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지금 쏠쏠하게 얻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진짜 선두를 지금 좀 차지를 했어야 됐다. 아니 저번 루턴전처럼 지속적으로 골을 못 넣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속상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이 그대로 이거를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족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37분에는 직접 헤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BBC에서도 손흥민이 7번째 골을 넣었는데 근데 8번째 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시가 만약에 이거를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 골을 넣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전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거의 기세를 거의 다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역습을 통해서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토트넘이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이 슈팅은 이 골 기대값이 0.15였습니다. 일반적인 축구 선수라면 한 15% 정도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진짜 이 골이 들어간 위치 보세요. 완벽하게 오른쪽 상단, 굉장히 간결하고 완벽한 골을 넣어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하프타임을 두고서 토트넘이 다시 한번 1위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BBC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좋은 찬스들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는 히샬리송을 보죠. 히샬리송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히샬리송이 그대로 원터치 슈팅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높이 떠버리고 말죠. 사실 손흥민 선수라면은 굉장히 잘 넣을 수 있었을 만한 자리였을 텐데 히샬리송이 약간 무리하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히샬리송도 이제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연습을 이제 훈련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전반전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메디슨이 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뒤로 딱 빼줍니다. 이때 사실 우도기가 바로 이제 슈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흐르면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슈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많은 수비 블럭들이 이미 앞에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한테 야, 왜 바로 안
찼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터치로 이렇게 차서 넣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훈련 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 히샬리송은 최대한 이걸 살리려고 했지만 정확도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샬리송 안타깝다라고 이제 BBC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는 날려버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기회가 날아가나 싶었는데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마무리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어시스트가 터졌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 방향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대 중앙 수비수가 다시 한번 이제 패스를 하는데 이것도 예측을 당해서 끊겨버리고 맙니다. 벌써 끊기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이 결국에는 손흥민한테 패스가 되는데 옵사이드가 아니죠. 왜냐면 상대 수비수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전혀 아닌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메디슨도 골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슬슬 이제 골대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디슨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손흥민이 그대로 이제 메디슨의 움직임을 살릴 수 있는 결이 좋은 패스를 넣어 주었고 그리고 메디슨이 이 공을 마무리를 침착하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첫 어시스트 그리고 자신의 홈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이렇게 동시에 다트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 장면을 두고 BBC는 제임스 메디슨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 홈 경기에서 첫 번째 골을 기록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클리어를 하다가 이제 공을 뺏겼고 이 공이 손흥민한테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메디슨에게 티업이 뭐죠? 이게 이제 그 골프에서 자주 쓰는 용어죠. 이제 공을 얹을 때 쓰는 이렇게 생긴 티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티의 역할을 해주면서 메디슨이 완벽하게 이거를 걷어찰 수 있게 해줬다. 완벽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아스날의 공격수였던 앨런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제임스 메디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토트넘이 새로운 영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디슨이 홈에서 공격 포인트를 아직 기록한 적이 없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렇게 좋은 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토트넘 팬들은 메디슨 피니시 굉장히 좋았다. 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침착하게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날려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하다. 얼마나 이제 토트넘의 기대치가 낮아졌는지 알 수 있죠. 손흥민 선수가 워낙 좋은 골을 많이 넣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지금까지 기록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수많은 선수들이 공을 날려버렸기 때문인데 메디슨이 드디어 공을 마무리했고 손흥민이랑 메디슨 조합 올라타라 다들 기뻐하고 있고 손흥민이 드디어 어시스트를 얻었다. 진짜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75분에는 이제 메디슨 선수가 직접 측면에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공이 좀 길게 흘렀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차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두 선수가 위치가 좀 겹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메디슨이 슈팅을 하기는 했지만 뭔가 좀 약간 타이밍이 늦어졌죠. 그리고 두 선수가 약간 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장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선수를 다 빼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인상적인데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가 둘 다 조금 더 뛰고 싶어 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BBC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리플 체인지, 그러니까 히샬리송, 손흥민 그리고 메디슨을 지금 빼주고 있는데 손흥민이나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골을 더 넣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면 일단 다른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동기부여 면에서는 약간 아쉬울 때 그만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니징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기를 바랬던 저의 어떤 팬으로서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결정이기는 했죠. 이 3명의 선수들이 들어간 이후에는 토트넘이 오히려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교체 시점이 딱 이때쯤인데 토트넘이 갑자기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좀 토트넘이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고 지금 스쿼드가 너무 얇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2골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기 템포를 조절하려고 한 것은 맞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후반전에 좀 나타나기는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토트넘이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허무하게 패스를 날려버린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중원이나 이제 최전방에 어떤 뎁스도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이날 8.9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82분을 뛰면서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됐습니다. 0.26의 골 기대값 그리고 0.2의 어시스트 기대값에서 하나씩 뽑아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 그리고 드리블도 이번에는 4번 중에 3번을
성공하고 키패스도 4번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 골을 넣었고 기대값이 0.61이나 됐습니다. 어시스트 기대값은 0.14였는데 이제 기록을 못했고, 그리고 키패스는 4개를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를 승리하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기뻐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을 향한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경기 토트넘은 1.51의 골 기대값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점유율은 이제 55%, 볼 점유율 55%였고, 그리고 슈팅을 15개나 날렸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골이 많이 터져야 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 10개, 박스 밖에서의 슈팅 5개, 골고루 슈팅을 했고, 카운터 어택, 역습도 한 번 있었고, 좋은 찬스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이제 날려버렸고, 클루셉스키일 거죠 아마 전반 막판에.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풀타임이 딱 끝났는데, 토트넘이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다시 올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BBC고, 크게 불편한 게 없었다. 토트넘은 이렇게 쉽게 다시 한번 리그 1위로 올라갔고, 토트넘이 과연 우승이라는 이 대화 주제에 낄 수 있는 팀인가 라고 이제 슬슬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역사를 세웠죠. 이제 9경기 승점 23점을 만들어낸 거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매니저 중에서는 지금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기록적인 그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비카리오를 안을 때가 돼서야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튼 손흥민 선수는 환상적인 1골 1어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나쁠 게 없죠. 저는 헤트트릭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A매치에서 돌아온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체력 분배를 해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